스마트 리딩 클럽입니다. 오늘은 빨간날, 오늘 지방선거 투표 있었죠.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나라 시장 쉬어가는 날이었는데, 이제 또 6월 6일 날 또 월요일인가? 수요일인가? 기억이 안 나네요. 이제 그래가지고 또 쉬는 날 있고, 해가지고 이번 달에 좀 쉬는 날, 6월 6일 월요일이네요. 이번 달에 쉬는 날 좀 있는데, 앞으로 이제 코스닥 지수, 코스피 지수 전망이랑 어떤 테마를 좀 봐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 돈 쏠리는 수급이 좀 유입되고 있는 테마, 그리고 계속해서 봐야 할 관심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좀 950, 850 사이에서 좀 박스권을 좀 형성하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이 박스권을 조금 짧게 본다면은 뭐 이렇게 850에서 900 사이 이렇게 좀 봐도 되겠지만 850에서 950 사이 좀 길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850포인트 부근은 좀 지지를 잘해주는 모습이고,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지금 2600포인트에서 2800포인트 사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박스권 형성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지금 이렇게 저점을 지금 850포인트 부근 지켜주고 있지만, 만약에 850포인트를 깨고 더 밑에서 행보를 하게 된다면은 저점을 깨면서 계단 형식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지금 뭐 인플레이션, 뭐 금리 인상, 식량 문제 등등 여러 가지 악재들이 많지만 어느 정도 좀 해결만 된다고 하면은 시장 좀 괜찮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뉴스 좀 보고 갈게요. 죄송합니다. 창을 못 맞췄네요. 삼성전자 관련해가지고 삼성전자 인수합병 진행 중이고, 이 인수합병 관련해서는 보안상이라 지금 좀 말씀드리기 좀 그렇다, 그런 얘기가 나왔고, 또 아리백이라 뭐냐면은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자는 기업 간의 국제 협약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고, 삼성전자도 이제 좀만 기다려 달라, 그런 얘기가 나와 있고, 그리고 또한 전체적으로 큰 선언을 하게 될 것 같다라고 선전포고 형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 관련해서 조만간 큰 이슈 나오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은 그다음 저번에 한번 로봇, 반도체, 메타버스 관련해가지고 인수합병 가능성 있다고 얘기를 한번 좀 했었고, 그다음에 지금 인수합병 M&A를 위한 작업이 실질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거의 관련된 주들 챙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정부 다시 뛰는 재계, 현대올뱅크 친환경 에너지 기업 전환 가속화, 현대올뱅크가 폐플라스틱 재처리 사업, 수소 사업,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 사업 등 미래 핵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폐플라스틱 재사용, 그 다음에 수소 관련해가지고 또 봐야 하는데, 폐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저는 조금 테마를 이루기에는 좀 작게 보이고, 수소를 좀 집중적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 수소법도 지금 완화가 됐고 수소에 관심을 가지는 기업이 좀 많아지고 있죠. 그러면서 또 친환경 에너지, 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또 수소도 포함되기 때문에 수소 관련해서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오롱 5년간 첨단 소재 친환경 에너지 등에 4조 원 투자. 그래서 코오롱, 롯데, 삼성 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대기업들이 친환경 에너지, 재생 에너지에 관련해가지고 사업 확장 및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 관련해서는 조금씩 더 봐야 할 것 같다. 그리고 바이든 공약이 제로 탄소, 친환경 에너지 관련이었기 때문에 바이든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 봐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양산 10년,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 육성해야 한다 해서 폐배터리 계속해서 문제된 게 아니고 그래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뭐 폐배터리 관련해서 뭐 NPC 고려산업,
해가지고 보면 될 것 같고, 다음에 또 정보 폐배터리 ESS 재활용 추진, 재생에너지 단점 보완한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전기차 사용된 폐배터리를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설비로 재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전기차에 사용된 폐배터리를 풍력 발전에 사용된다. 이렇게 좀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메이드 플레이 애니팡 IP 자체로 NFT 발행 해가지고 위메이드 관련된 뉴스 있고요. 그 다음 메타버스, 지금 메타버스, 그 다음에 게임주 NFT 디지털 관련해가지고 조금씩 수급 들어오고 있는데, 메타버스 관련해서 이제 뉴스 쪽 읽어보면은 위메이드 블록체인 게임 생태계는 메타버스다. 그리고 SKT에서는 내 아바타가 불을 쌓는 이 프렌드 놀이터다. 그다음 위지윅 스튜디오에서는 컴투버스에서 사회 경제 문화 다 누린다. 그리고 샌드박스에서는 블록체인 NFT 융합해서 메타버스가 미래를 결정한다. 크래프톤은 크리에이터 중심 메타버스 등등 해가지고 메타버스에 대해 계속 좋은 뉴스가 나오고 있고, 카카오는 메타버스 상에서 출근하는 그런 출근 제도를 도입했다가 지금 다시 좀 조정에 들어간 모습인데, 계속해서 뉴스 나온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디지털 위안화 소비지원금 지급 경기 부양 카드로 활용을 하고 있다. 중국이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고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 인 디지털 위안화로 소비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일단 디지털 화폐를 먼저 시작했는데, 중국이 먼저 함으로써 이제 미국도 하고 우리나라도 하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 연준 부의장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금융시장의 안정 도움될 것이라고 뉴스 나와 있고요. 관련해가지고 디지털 화폐도 계속해서 좋은 뉴스 많기 때문에 지켜봐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애플 AR 헤드셋 WWDC 2022에서 발표가 있을지 없을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이분은 거밍치라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했고요. 만약 나오게 된다면은 AR 관련, 메타버스 관련해가지고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원숭이 두창 지금 이제 2급 감염병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홍역이랑 이제 동급이 됐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WHO 원숭이 두창 완벽한 통제 불확실하다 라서 입장을 좀 번복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원숭이 두창 코로나처럼 감염자 나오는지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식량, 푸틴 서방의 러시아 제재 해제 시 식량 상당량 수출할 것이라고 뉴스가 나오고 있죠. 어떻게 보면 식량이 안보의 무기이자 기업들 간의 무기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을 우리는 지금 느끼고 있고,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해서 식량 문제되고 있으니 식량 관련주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었죠. 식량도 계속해서 지금 한 뉴스 하나 붙여주면은 관련주들이 잘 올라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식량 보호주의에 인도, 밀 이어서 설탕도 수출 제한 해가지고 설탕 관련주 좀 올라왔었죠. 자, 이렇게 뉴스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정리를 대충 했는데, 친환경 에너지 관련해선 태양광, 풍력, 수소, 원전, 그 중에서도 태양광은 OCI, 하나솔루션 계열, 다음에 SDN, 신성 ENG가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풍력에서는 유니슨, CS 베어링, CS 윈드가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수소 관련해서는 유니크, JNK 히터, S퓨얼셀, 두산 퓨얼셀, 풍력뿐만 아니라 수소도 이거 외에도 여러가지 관련주들이 있죠. 태양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전도 한신기계, 보성파워텍, 우리기술, 우진, 일진파워 등등 여러가지 관련주들이 있죠. 자, 이 중에서
태양광 풍력이 일단 먼저 수급이 들어왔고, 수소가 제일 먼저 들어오긴 했죠. 수소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태양광 풍력 들어왔고, 이제 원전도 어느 정도 좀 많이 단기간 좀 많이 오른 감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있죠. 그래서 그리고 또한 원전 SMR 관련 투자 및 사업 관련해서 좋은 뉴스들이 많기 때문에 언제든지 뉴스 붙여주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봐야 합니다. 그리고 삼성 인수합병에서는 로봇, 반도체, 메타버스 등등 보면 될 것 같고, 제일 먼저 핫하고 수급 제일 많이 들어왔던 게 로봇 관련주죠.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는 이노엔, 캐몬, 파미셀, 녹십자 MS, 미코바이오메드 보면 될 것 같고, 지금 녹십자 MS가 거의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식량, 그 다음에 재건 관련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해서 OCI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OCI가 지금 차트상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나서 오르고 나서 옆으로 좀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저점을 계속 조금씩 높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힘이 강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앞에 요런 저항대, 요런 저항 및 지지 라인 돌파해주고 안착을 하게 된다면은 단타로 좀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 그리고 분봉상 OCI 보시게 되면은 오전에 수급 들어오고 계속해서 옆으로 좀 잘 버텨주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OCI도 한 번 더 슈팅이 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이제 하나솔루션이 지금 21선 타고 올라오면서 조금 더 얘도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얘는 지금 장기 이동 평균선이 지금 위에 있기 때문에 여기 부근에서 저항을 받고 있죠. 그래서 만약 장기 이동 평균선 돌파 동시에 4만원 부근 돌파 매매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성 ENG 같은 경우에도 좀 강한 거래대금 들어오고 장기 이동 평균선 부근에서 지금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면서 얘도 2,500원 장기 이동 평균선 부근 및 앞전 저항 부근이고, 더 위에까지 본다고 하면은 3,000원까지는 좀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서 여기 앞에 지금 돈 들어오면서 좀 사람들이 좀 많이 물려있는 매물대이기 때문에 3,000원 위로 올라가는 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그리고 또 올라가는데도 여러가지 시간이 필요하겠죠.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죠. 아니면 또는 단기 눌림 주는 자리에서 매매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풍력 관련해서는 CS 베어링 베어링이랑 OCI 관련하면 차트가 좀 비슷한 모습이 보이죠. 꼬리 달리고 몸통이 긴 양봉을 보이고 있는데, 얘네들도 좀 위에서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단기 눌림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 거래대금 들어온 이 양봉의 시가만 깨지 않는다면은 괜찮아 보이는 위치입니다. 그리고 3월달에 이 먼저 수급이 한번 들어왔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니스는 바이든 대통령이 친환경 에너지 관련해서 얘기 나올 때 거의 좀 대장 역할을 했던 종목인데, 이때 시세를 좀 많이 주고 좀 많이 밀린 상태죠. 그래서 앞에 매물대도 많은 상태이고 올라갈 때도 세력들이 돈이 좀 많이 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일단 장기 이동 평균선 481선까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481선 위로 좀 뚫어주는지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수소 관련해서는 유니크, JNK 히터 등등인데, 유니크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유니크도 지금 상당히 차트가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상한가를 간 뒤로 이 장대 양봉의 거의 중심값 부분 주변에 내서 지지가 나왔고 21선 깨고 내려왔지만 다시 V자 반등 나오고 있고 세력들이 조금씩 매집을 하고 있지 않나, 좀 더 슈팅을 주기 위한, 더 올라가기 위한 매집을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좀 꼬리가 좀 많이 달리는, 조금 막말로 하면 좀 더러운 종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일 단타 치면서 조금 수익을 거두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JK 히터까지 볼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상한가 한번 나오고 얘는 지금 시가를 이탈했죠. 그러면서 여기 시가 부근에서 조금 반등이 나오는 모습인데, 얘도 일단 481선 뚫어주는 게 일단 먼저이고 7,400원, 8,000원 부근 중요한 저항대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좀 스윙으로 좀 들고 가볼만 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전 한신기계도 지금 많이 오른 것 치고는 좀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면서 보면은 얘가 이렇게 저점을 깨면은 조금 올려주고, 또 이렇게 해서 저점을 깨면 또 올려주는지 또 봐야 할 것 같고, 지금 21선 부근이 있으면서 21선을 타고 다시 올라와 주는지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보선 파워텍 또한 마찬가지죠. 차트가 좀 비슷하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선 파워텍도 어느 정도 좀 눌림 좀 많이 왔는데 이렇게 해서 조금 올라가 주는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삼성 인수합병 관련해서는 에브리봇이 로봇 관련주 해가지고 좀 많이 돈이 들어왔었죠. 그러면서 이렇게 한번 시세 주고 다시 밀렸다가 다시 시세 주고 지금은 다시 밀린 자리 부근에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면서 21선 지금 하향 추세이지만 다시 올라타면서 또 시세를 줄 수 있을지. 근데 그렇기에는 단기적으로 사람들이 몰린 구간이 매물대가 좀 많기 때문에 올리는 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로보티즈 마찬가지죠. 그리고 휘린 로봇까지 보도록 할게요. 휘린 로봇도 지금 올라오고 나서 지금 차트가 4,000원 부근 지지저항 되는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휘린 로봇은 이제 앞에 매물대가 다 없어졌죠. 그렇게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는데 얘는 지금 잡는 것보다는 조금 눌림 3일선, 5일선 또는 21선 부근 단기 눌림 매매를 하는 거에 좋아 보입니다. 반도체 관련해서는 반도체 관련주는 좀 많다 보니까 패스를 하고, 메타버스 관련해서 덱스터도 지금 매집봉 하나 뜨고 그다음에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가고 있는 추세죠. 자, 덱스터는 스윙으로 예전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스윙으로 지금 4차 매수가 들어간 상태이고, 덱스터도 이제 추세 전환이 나오는지, 그다음에 자이언트 스텝도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고 맥스트도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메타버스 관련주가 일단은 추세 전환을 하는지, 위직 스튜디오도 마찬가지로 지금 좀 시세를 많이 주고 밀렸기 때문에 여기서 추세 전환 나오면서 다시 한 번 더 큰 시세가 나오는지. 근데 큰 시세가 나오려면 일단 여기 앞에 물려있는 사람들 매물을 다 잡아먹어야 되기 때문에 한 달 정도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 이노엠, 캐몬, 파메스, 녹십자 MS, 미코, 바이오메드 요렇게 있는데,
이노엔 이노엔이 아이고야 이노엔이 지금 좀 음봉이 이렇게 나오고 나서 원래 같으면은 여기 시가 부분 보통 여기 음봉의 시가 부분 이탈하면은 추세가 좀 무너지는데 일단은 다시 일단 반등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요런 자리 다시 넘어주는지 봐야 할 것 같고, 미코 바이오메드 지금 상당한 거래 대응과 함께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단 미코 바이오메드 또한 일단은 장기 이동 평균선 뚫어주는 게 일단 급선무로 좀 보이네요. 캐몬 또한 장기 이동 평균선이 위에 있고, 캐몬은 여기 3,000원 부근 눌림 하면은 좀 괜찮은 매수 타점으로 좀 보이고 있네요. 그다음에 파미셀도 일단 장기 이동 평균선 저항 맞는 모습 보이고 있고, 여기 16,000원 저항, 그러면서 여기 박스권 뚫어주는지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녹십자 계열이 그렇죠. 그래서 얘는 지금 12,000원 부근 돌파 또는 지지 매매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식량 일단 패스하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재건 관련해서는 다스코, 해인, 도화 엔지니어링, KH 건설 이렇게 있는데, 다스코도 지금 이슈가 되고 계속해서 저점을 높이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고, 앞에 이런 매물대 지금 좀 잡아먹으면서 올라갈 수 있을지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매매를 하면은 이동평균선 눌림 자리에서 좀 매매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인 또한 지금 강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 해인도 마찬가지로 이동평균선 부근에서 눌림 매매를 해야 할 것 같고, KH 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적당한 위치에서 또 상승 양봉이 나왔네요. 1200원 부근 저항 지지 하던 라인인데 그 부근에서 또 양봉이 한번 나왔고, 일단 얘도 앞에 매물이 좀 많기 때문에 올라가는 데는 좀 오랜 시간이 좀 소요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내일 하루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